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줬고 성삼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버린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한 기독교를 창출케 한 가장 큰 영향을 베풀어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도요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척 귀하게 여기고 항상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워싱턴에서 활동하신 김영훈 목사입니다. 제가 81년도에 왔는데도 이분은 그 전에 와가지고 두류 신학대학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서
영어로 신문을 낼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82년도인데 이분이 한미타임즈에다가 영어로 신문 한 페이지를 써가면서 영어로 만들었어요. 실은 여러분들 오늘날 미국에서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제대로 칼럼 쓰는 거 봤습니까? 고든창이라는 분은 실은 이분이 중국계인데도 사실상 실력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 주류 미국의 언론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도 아마 내 마음하고 같은지 모르겠지만 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계속 이재명을 갖다가 타도하는 글을 쓰고 또 스피치를 하고 또 유튜브로 발표하고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귀한 분이요. 한국 사람들에겐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들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설치는 데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고등창 그 박사의 글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또 지적한다면 수잔 숄티, 이 양반은 미국 사람인데 제일 처음엔 제가 알지 못했는데 중국에서 탈북자들 갖다가 아주 얼마나 박해라고 죽이게 북한으로 몰아내는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할 때 수잔 숄티 분이 나왔어요. 그때는 외국 사람들도 몇 사람은 있었지만은 이분이 나와가지고 강하게 이 중국 행동에 제동을 걸어가면서 반중 데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이분들이 무슨 한국하고 이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하고 이권이 있어서 한다할 것 같으면은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렇게 존경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행동에 대해서는 귀하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고든창 박사라든지 수잔 숄티 같은 분은 자기 어떤 이권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의감, 애국심 그리고 불의에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중심에서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고등창 박사를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초청 대강연회를 했을 텐데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펜실바니아 해리스버그로 왔는데 물론 여기에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저보다 오래 있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아마 한국 사람이 살면은 500명,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교회도 약합니다. 약하고 교인들이 모이는 것도 숫자도 얼마 되질 않는데 워싱턴에는 한국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제가 1982년도에 왔는데 워싱턴에는 정성락 또
누굽니까? 김용돈, 또 황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반공 애국 청년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대한반공 청년회 주관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무척 좋아해가지고 같이 팀워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공 애국 동지에서 큰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에서 어제도 반공검사로 유명하죠. 그 양반을 초청해 오고, 또 한국에서 미국의 장군으로서 신화적으로 알려진 누구냐면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이 다른 것을 신경 쓰는 것이 많으니까 잃어버렸는데, 한국에서 중장으로 있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 때 반 정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이 카터가 불러들여가지고 이 옷을 벗게 한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신화적인 장군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분이 이제 워싱턴 페이팩스의 우드슨 하이스쿨에서 한 600명 정도 모이는 큰 강당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거기서 반공 강연을 하는데 어제도 의원 바로 전에 싱글러브 장군이 먼저 강연하고 그 중간에 제가 자작시인 뭘 했느냐면 반공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제도 의원이 강연했는데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반공 시를 갖다가 자작시를 낭송했는데 아마 지금도 그 사실 기억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환호성 쳐가면서 박수를 치는지 제 시를 낭송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제도 의원이 강연하는데 그 뒤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장년 선교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반공시를 강연해가지고 그 시를 낭송해가지고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톤이 안 나왔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싱글러브 장군은 한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또한 한 파티 일부분이기 때문에 싱글러브 장군보다도 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고든창 박사라든지 또 수잔 솔티 같은 분, 이분들은 한국과 연결돼 가지고 활동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국적인 활동하는 거 보면서 내 마음에서 목이 숙여지고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영어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용훈 목사님이 한미타임즈에다가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한 페이지를 갖다가 글로 써가지고 냈는데요.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영어 전문가가 볼 때는 허점투성이에요.
저는 김영훈 목사님 그 당시 그 정도의 용기와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던 것만 하더라도 나는 박수같이 치는 거예요. 근데 문명자 여사님이 김영훈 목사님이 있는데 이걸 영어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내느냐. 아유 콩막을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싱글싱글 웃더라고요. 어쨌든 김영훈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뚜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실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감리교 출신 목사로서 이분은 사실상 인품적이나 언어적으로나 영어적으로나 행동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얼굴 모습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있어가면서 워싱턴에 대사로 온다든지 총영사로 온다든지 이러면은 이분들하고 무척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훈 목사님 더군다나 미국 정부 계통에 의회 계통에 연결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김대중이가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 자식은요 대통령 하질 않겠다, 정치하지 않겠다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대통령한테 문서로 서약한 새끼가 나와가지고 정치 활동하다 대통령 된단 말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손충무 사장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조갑재 씨하고 또 누군가 지금 제가 요즘에 신경 쓰는 것이 많아가지고 옛날 사람들 이름이 자꾸 혼돈이 되는데 그 유명한 그 기자가 있습니다. 그 양반하고 조갑재 씨하고 손충무 씨하고 세 사람이 이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 칼국수를 먹었어요. 김영삼 하면은 딱 기억나는 것이 뭐냐? 칼국수라니까요. 칼국수.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정성 들어가지고 맛있으니까 손님 오면 칼국수를 아주 잘 먹는 것이 유명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갑재 씨하고 손충무 씨하고 또 한 분인데 이 누군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양반하고 있는 데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는 김대중은 야당 대표였었죠. 그러니까 김대중이 이 자식은 숨 쉬는 거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야. 이름도 거짓말, 출생지도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야. 지도자는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느 유튜브의 댓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이 자식아, 트럼프 하는데 트럼프가 내 친구냐 이 개새끼야. 너희 애미한테도 개새끼 이름 부르는 같이 그렇게 부르겠냐? 한국 놈들은요 쥐뿔도 없어가면서 쥐뿔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죠. 쥐뿔도 없어가면서 참 웃기는 새끼들 많아. 한국 놈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하고 이란 폭격하고 거기서 이제 중국 시진핑이 고개 숙인 거라 알아가지고 요즘에 이제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뭐 이렇게
대통령 붙이는 건 존칭어가 아닙니다. 그건 예우입니다. 예우. 내가 왜 이재명이를 대통령이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한 것이 내랑 수배입니까?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하고 아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의회에서 계엄령이 불법이니 취소하라고 그래가지고 취소한 것이 그것이 내란 수개입니까? 의회에서 계엄령 취소 판결남으로 인해 가지고 계엄령 해산 발표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라 수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엄령 발동해 가지고 군대가 동원된 것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 가지고 동원된 경찰은 얼마입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영훈 목사님이 김대중이가 워싱턴에 왔을 때 그때는 김대중은 아주 민주투사로서 영웅입니다. 김대중이가 오라고 그러면요 LA 딱지라도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이가 오라고 그러면은 만나자고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가 김영훈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요. 거기에서 김대중이가 김영훈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훈 목사님이 질문이 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이 그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가? 예수님을 모를 리 없고 사도 바울을 모를 리 없으니까 뭐 여기는 무슨 뜻이나 생각해가면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이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 예수님 뜻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알려주신 귀한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김대중 목소리하고 저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가 같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김대중이 그런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김영훈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보시나요? 예수님은 불의에 항거해 가면서 죽으신 분이시지만은 사도 바울은 권세 있는 자에게 순복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었을 때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한테 물으면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잡은 자에게 순복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을 귀하게 보지만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이 안 됩니다. 이중잣대를 쓰는 것이 오늘날 이재명이요 똑같아요. 이재명이 이 자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라도 불법을 행하면은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강제라도 체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전과 사범이요 자범이 그것도 불법 선거로 해가지고 그것도 불법으로 탄핵해가지고 대통령 갖다 쫓아내고 깜빵에 집어넣고 그 자리에 오른 자식이 이재명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이 좌빨이라는 말을 내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좌빨이라고 하냐? 좌편에 서 있는 빨갱이라. 빨갱이 하면은 오늘날 물감 색을 빨갱이라고 하지 않나? 그럼 그 빨간색이지 왜 빨갱입니까? 빨갱이는 언제 그게 나온 말이냐 하면은 유교 당시에 생겨난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불법으로 남침해가지고요. 그동안 내부적으로 조직됐던 남로당, 시야 공작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있어가지고요. 어땠느냐면은 머리다가 빨간 띠를 두르고 빨간 완장을 차고 조국이가 말한 것 같이 죽창 있잖아요. 죽창.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베면은 옆으로 베면은 아주 새같이 창같이 아주 예리합니다. 그 가지고 사람을 등을 찔른다든지 배를 찔른다든지 그러면 피를 보고서 죽는 것이 죽창이거든요. 그 당시는 인민군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총이 없으니까 이 머리에다 빨간 띠를 두르고 빨간 완장을 차고서 그리고 다녀가면서 부잣집 권력 있는 사람 재벌가 그리고 공관원 관료 경찰 군인 이런 가족들을 전부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 빨갱입니다. 6월 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총독이 돼가지고 소련 스탈린하고 합작해가지고 남침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중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공은요, 그때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장개석이 오고 모택동이 오고 내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재명이가 권좌를 뺏은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같은 나라이지만은 거기서 군대 일으켜가지고 반군 일으켜가지고 이락에서의 자칫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택동이가 간교계 해가지고 세력을 전부 장악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장개석 군인들이 너무나도 불패했습니다. 술 먹고 여자 좋아하고 아주 국가가 문란했었죠.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거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모택동이가 들고 일어나가 장개석 군부를 쳐내려나.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한국이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시 부산까지 함락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제주도로 도망가는 것 같이 제주도로 후퇴하는 것 같이 이 타이완으로 후퇴한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는 완전히 뭐냐면은 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모택동 정부가 장개석 정부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 할 것 같으면은 중국은 장개석 정부를 없애기 않는다 할 것 같으면은 통일되지 못한 두 나라로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시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제가 2017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은 5개 이상 7개 국가로 분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5개국이나 7개국으로 분리시키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왜? 중공은 한 나라라고 주장해가면서 대만을 자기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뺏은 반역질한 거죠. 그래서 대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레퍼블릭 오브 차이나라고 불러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공은 뭐라고 불르느냐면 중화인민공화국, 다시 말한다면 레퍼블릭 레퍼블릭 피플스 차이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 대만은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또 홍콩 있잖아요. 홍콩 분리시켜버리고 대만 분리시켜버리고, 실은 몽고도 중국의 합방국가나 같기 때문에 몽고하고 중국하고 떼버리고, 실은 중국, 북한도 실은 중국의 속국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잘라버리고, 거기 또 티베트 잘라버리고, 연변 조선족 잘라버리고, 또 이 서아시아 쪽 그쪽 또 잘라버리고, 그러면 5개국 이상 7개국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합방하기를 요구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만에다가 군산 무기를 팔기로 들어와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에는 사실상 소련의 스탈린의 총독으로 된 것이 김일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좌빨 빨갱이 새끼들은 김일성 속국으로 있는 스탈린 속국으로 있는 스탈린 총독인 김일성이가 지배하는 데는 아무 소리도 않고 김일성, 김정일이 업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이등방문 죽인 사람을 높이 치하하고 이완용일 갖다 역적 매도해가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본이 남한 침탈한 거, 조선 침탈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할 것 같으면은 소련이 총독으로 와가지고 북한의 인민을 전부 억압하고 자산을 몰수한 김일성 집단에 대해서는 왜 한 겁니까? 문재인 이 자식아, 노무현 이 자식아, 김대중 이 자식아, 이재명 이 자식아, 이럴 정도 되면요 정체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빨갱이들은 죽창으로 전부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 잔재들이 누구냐면은 박지원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빨갱이 활동하고 또 6.25 전에는 무슨 짓 했느냐 하면은 일본에서 만든 정판사 가지고 돈을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박헌영 남로당 운영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이도 그렇고 또 누구냐면 박지원이도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 가지고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새끼입니다. 근데 싸바싸바 잘하는 박지원이가 자기하고 아는 정치인하고 연결돼 가지고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와가지고 가발 장사를 하는데 가발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발이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머리 잘라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전부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었지만요. 거기서 돈 남긴 것이 누구냐면 가발 장사는 박지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돈이 많으니까 호남 향후회 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박지원이가 한인 회장이 됐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권력을 잡아 가지고 처음으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데모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가 무술을 많이 했거든. 당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뉴욕의 한인회장 누구냐면은 박지원이를 갖다가 환영위원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어땠느냐면은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가가지고 훈장을 줬습니다. 이 자식이 훈장 받은 놈이 말이에요. 미국에 반지를 들고 있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김영은 목사님이 김대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물론 미국에서 이 민주당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문제는 일어났지만요, 실은 이 한국 사람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레건 대통령이 훌륭하니, 카터 대통령이 훌륭하니, 클린턴 대통령이 훌륭하니, 또 오바마가 나쁜 놈이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만은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뭐라고 있습니까? 트럼프. 언론에서요, 아주 미국 대통령을 갖다가요, 너무나도 경울이 대하고 있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란을 폭격해가면서 뭐냐면 퓨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노 작전이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지내오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가리켜가지고 퓨리 오퍼레이션 진노의 작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강경화를 주미대사로 발령했죠. 그러면은 한국 측에서는 대사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강경화를 그냥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대사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그러냐? 대사로 합법적인 대사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이재명한테 대사로 받은 임명장을 갖다가 미국의 대통령, 그 나라의 대통령한테 그거를 올려가지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서류는 의전국장한테 제출했을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강경화를 갖다가 대사로 인준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셸 박 스틸을 갖다가 대사로 발령을 했지만요, 물론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지만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건 100% 정확한 거예요. 왜? 공화당 상원, 하원 전부 다수당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셸 스틸이 그렇게 약점 잡힐 짓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유엔 대사라고 그러는데, 아예 한국에 유엔 대사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유엔 대사라고 그럽니까? 어느 나라 대사입니까? 저는요,
SNS로 제 대사 임명장 전부 올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봤을 겁니다. 유엔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유엔 대사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가 대사로 임명했어요. 그럼 마가 대사하고 또 미셸 박 스텔이죠. 그 양반하고 뭐가 다른가? 미셸 스텔박은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령하는 절차를 밟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설로 운영하는 마가 시스템에서 마가의 총재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했기 때문에 미셸 박스티라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 마가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다고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냐면 시진핑 총독도 마가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저는 시진핑 총통이 마가에다가 가입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설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사와는 차이는 나겠지만 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중국 가면은 대만은 실은 나라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타이완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 레프릭 오브 차이나. 그리고 중공은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피플 레프릭 피플 오브 차이나, 인민공화국이란 말입니다. 정식적으로 따진다 것 같으면은 대만이 합법적인 정부예요. 그리고 중공은 반역 세력들이 침탈해가지고 전복하다가 장개석을 완전히 끝내버리질 못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 김일성이가 남침해가지고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에 전부 침략해가지고 끝내가지고 제주도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면은 이거는 북한의 통치 하에서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군이 개입해가지고 낙동강 전투에서 밀고 일어나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은 김일성 세력을 갖다 압록강 북쪽으로 완전히 몰아내자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한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메가더 장군은 이 중공에 대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갖다 불러들여가지고 옷을 벗김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정전협정을 이뤘는데, 주한미군 철수요? 그거 한국
문재인 세력들이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작해가지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건 왜냐? 휴전 협정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당시에 휴전협정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프로텍트 할 테니까 휴전협정 하는데 반대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국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반대하지 않아가지고 휴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38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무슨 외국군이 한국에서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들, 지금 남북한에는 세 시스템이 있습니다. 북존에는 북한인민공화국 김일성 체제가 있고요. 남한에는 자유 대한민국 이승만 체제로 내려오고 있고, 그 중간에 얼마냐 하면은 1km, 2km, 양쪽으로 따지면 1km, 2km 그렇게 되죠. 그 38선, 휴전선 그 안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요, 미군이 철수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남북한이 통일돼 가지고 미군에 대해서 연합군에 대해서 유엔군에 의해서 당신들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는 임무를 다 하셨으니까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엔군이 나가면, 연합군이 나가면은, 자진해서 나가면은 땡큐면 되는 겁니다. 나 한국의 이재명이나 한국 국회에서 주한미군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휴전 비무장지대는 한국 영토도 아니고 북한 영토도 아니고 유엔의 영토요, 연합군이 지배하는 영토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듣죠? 그래서 지금 불법적으로 내통하는 것이 지하터널입니다. 제3땅굴. 거기 최초로 제가 가가지고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가 거기 촬영하고 거기서 이 제3땅굴에 대해서 세상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기여하는 것이 누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곁길로 나가지만 제가 그 사실을 제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판문점 그 지역에는요, 미군 1사단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미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덩치는 크지만 겁이 무척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북한군이 의정부 어디? 의정부? 의정부인가요?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술 먹고 음식 먹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38선에서 경비복이 있다면 바스락 소리 나면요, 미군은 겁나니까 고개만 딱 숙여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그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술 먹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국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미군을 우리가 판문점 지키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은 후방으로 돌아서게 하고 전두환 사령부가 거의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 철통 방어 시스템을 해가지고 북한군이 그 뒤부터는 넘어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영한 북한군이 있었습니다. 잡았는데 그 사람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기 북한 저 산에서 이 미르나무 방향으로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는 사령관이죠. 사령관이 이 삼부토건이라든지 이 대우 이런 데를 시켜가지고요. 그 지역을 향해 가지고 오는 경로를 해가지고 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 심추봉으로 해가지고. 근데 참 그게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한가운데 딱 했는데 거기서 푹 들어가면서 거기 김이 다 굴러오는 거예요. 그게 38선 경계선 이남으로 500m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임진강 이남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임진강이 있는데 어떻게 임진강을 갖다가 그 땅굴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임진강은 깊이가 불과 15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땅굴로 온 거는 50m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진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건설 회사를 통해 가지고 75도 각도로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 땅굴 있는 데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전부 이 땅굴 파는 장비를 놓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이 최전방까지 간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여기가 38선 경계선입니다. 근데 보니까 꼭 뭐냐면은 폭탄같이 미사일같이 전시주 같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앞에는 빼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두 개를 갖다가 세워놨더라고요. 그 땅굴 높이가 얼마냐면 제가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옆으로 팔 벌리더라도 팔 벌리고 갈 정도의 그런 땅굴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사진 찍고 또 제3땅굴 탐방기를 제가 써가지고 실은 제가 대한방공 청년의 주관으로 발령된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은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김대중이가 돼가면서 이 자식이 겉으로는 미국하고 애국하는 척 해가면서 실은 이 북한에다가 남한을 바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있을 것이지만은 북한에 갔잖아요. 북한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민국 국기는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평양 광장에서 김일성 환영식을 하는지 거기서 무슨 소문이 났느냐면 김대중 남한 대통령이 남한을 김정일 장군한테 상납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적이 아닙니까?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고
미국에도 보고하지도 않고 유엔사에다가 보고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격 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남한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 새끼가 남한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김대중 때는 숨어가지고 반미 활동을 했고 이적 활동을 했습니다. 노무현 때는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야단맞아 가면서 해양을 갖다가 서부 지역 바다를 갖다 북한한테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문재인 때는 완전히 남한을 빨강이로 잡아놔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다시피 이제는 이재명이는 들고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미국에다가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다 등 돌리는 거예요. 미국의 등에다가 죽창으로 찌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요, 제가 애국우파라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내 마음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내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전부 자기들 이권에 의해 가지고 미국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라든지 YTN이라든지 KBS는 조금 돌아서는 것 같아요. 아주 거짓 보도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방문한 거는 저는 분명히 중국을 갖다 중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이 합법적인 중국입니다. 거기서 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전복하려다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러고 대만을 중국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정부가 엄밀히 따진다 것 하면 중화국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시진핑을 꺾어놔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대만에다가 무기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재명이 해군함을 갖다가 이란 해협에 파송했습니다. 이란에다가 50억 불이요? 얼마를 줬다는데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이란에 향해 가지고 한국 군함을 파견한다. 제일 처음부터 했던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실은 중공에다 반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만이 누굽니까? 그 황이라는
그 인터넷 회사 사장 중국에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만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의 핵 폐기하는데 같이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소고기 중국으로 판매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산 기름 사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중국이 백기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어떻습니까? 점령군은 나가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 계속 주장하는 이재명, 미 대사관에다가 화염병 던진 사람이 국무총리, 그리고 야당 제1여당 대표가 화염병 던진 놈 아닙니까? 이 자들은 중국, 북한에 대해서는 꼼짝 못해가면서 미국에다 반기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목이 곧고 패역한 민족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가지고 진노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판을 내던져버렸습니다. 불경은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감히 집어던진다. 이거는 모세가 아무리 정의감이 많고 의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계속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반 모세 활동을 해가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의 산으로 들어갔어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면서 최종적으로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불로 직접 새겨가지고 만든 십계명 한 2개였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거기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으니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마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송아지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싫어하는 그런 행동. 그래서 모세는 목이 곧고 패역한 민족이야.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계명인 십계명을 줄 수 없는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집어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이게 불경죄죠. 난 모세는 왜 그러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내던져 부셔버린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민족을 볼 때 정말 목이 곧고 패역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된 것, 우리 민족이 살아남은 것, 우리 민족이 도움받은 것, 우리 민족이 미군에 의해 가지고 사망 실종된 사람이 44,400여 명 미국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했습니다. 그 뒤에 본토로 와가지고 죽은 사람을 따지는 것 같으면 5만 명이 이상이 됐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와서 희생당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줬는데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안에서 살아났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안에서 혜택을 받은 민족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같이 사기쳐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닙니다. 노무현같이 전자개표기 3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선거에서 미국 대통령에 뽑힌 사람인데 미국 대통령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어디 합니까? 트럼프가 얘 새끼들아. 트럼프가 네 집 개새끼 이름이냐? 나쁜 놈의 새끼들. 분명히 우리 조국에 진노의 작전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진노의 작전이 임하지 않길 원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행한 것을 보면 목이 곧고 패역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지 여러분들 이권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에 붙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헌달 것 같으면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받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이요. 이게 순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가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의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윤호겐 하지만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그 뿌리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왜 이렇게 인물들이 없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질 것 같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국에 회개하고 미국에 감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한국의 통치자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이 이번에 보니까 한중 의원 동맹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야, 이 개새끼들아. 한미동맹 조약해가지고 있으면은 한미동맹이지. 미국하고 적대관계로 있는 중공하고 국회의원 자식들이
한중 의원 동맹협의회.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이 사실도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국을 위하고 미국을 위하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미국을 위해서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소간의 이해관계는 인간 세상에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미국을 형님 국가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신 나라같이 생각하고 항상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미국의 그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올바른 자세로 나가게 되기를 부탁드려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었고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주님 머릿속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이다.